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잠든 새벽, 로스앤젤레스 하늘 아래선 땀 냄새가, 플로리다 하늘 아래선 마지막 불꽃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두 태양이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습니다. 서부의 태양 손흥민, 그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그 안엔 천둥이 숨어 있어요. 동부의 황제 리오넬 메시,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여전히 전설이 걷는 길이죠. 한쪽은 지금은 잠깐 쉬는 중, 다른 한쪽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렇게 다른 두 영웅의 가을이 지금 미국 대륙의 양끝에서 동시에 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 MLS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현재의 불꽃, 다른 하나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과거의 신화. LA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마이애미의 바람이 마지막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서부의 태양 손흥민, 그는 훈련장을 가장 먼저 열고 체육관의 불을 마지막까지 끄고, 동부의 황제 메시, 그는 여전히 불타는 왼발로 리그를 흔들고 있죠. 리그의 역사, 축구의 운명, 그리고 자존심의 결투, 할리우드 예고편보다 더 짜릿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리그 전체가 기도 중이에요. 무슨 기도냐고요? 제발 이 둘이 결승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면 이건 그냥 축구가 아니라 은퇴와 전성기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세계의 대결. 할리우드 인기 영화 예고편은 저리 가라 하는 역사에 남을 MLS의 결전 예고편이거든요.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없죠. 하늘에 태양이 두 개면 우리는 못 살아요? 잠은 언제잖아요. 그렇죠? 이건 개그인 거 아시죠? 지금 미국은 그 두 태양이 땅의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LA의 하늘 아래 서 있어요. 이 도시는 원래도 뜨겁지만 요즘은 공기마저 불타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커피 대신 손흥민 이야기를 마시고 신문 대신 하이라이트를 펼쳐보거든요. 소니가 온 뒤로 이 도시의 기온은 축구 온도로 올라갔어요. 미국이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나라였나? 이전의 기억이 사라지려고 해요. LAFC의 훈련장은 2차전에서 승리한 덕분에 지금 휴식기지만 정적 속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우리의 손흥민은 휴식을 쉰다고 부르지 않죠? 그에겐 그게 또 다른 준비일 뿐입니다. 며칠 전 소니가 B팀 유망주들에게 몸소 찾아가 훈련 조언을 해줬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그런 일은 대체로 코치가 하는데 그는 굳이 직접 찾아가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 한마디가 지금 LAFC 클럽하우스 벽에 적혀 있어요.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대요. 손흥민은 선수인데 이미 감독 같다. 그의 루틴은 변함없기로 유명하죠. 가장 먼저 체육관에 도착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 그를 본 유망주가 말했어요. 그는 30대 중반인데도 아직도 배고파요. 그런데요, 바로 그게 손흥민의 무기예요. 그는 나이를 수치가 아니라 열망의 무게로 재는 사람이거든요. 이쪽이 그렇게 고요히 폭풍을 준비하는 동안 동쪽에서는 진짜 폭풍이 이미 터졌어요. 플로리다 메시의 도시. 그는 여전히 경기장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11월 9일 내슈비를 상대로 4대 0으로 박살을 내버렸죠. 그날 메시의 발끝에서 두 골 1도움. 관중들은 경기장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전설을 보고 있다. 그 말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 전설이 또 다른 전설과 맞설 거예요. 이제 대륙은 두 개의 심장으로 뛰고 있어요. 콩, 쾅, 콩, 쾅, 콩, 쾅, 콩, 쾅. 서부의 손흥민, 동부의 메시 리그 전체가 숨을 죽여요. 기자들은 이미 썸네일을 만들고 있죠. The Final Collision 결승의 충돌. 하지만 우리의 소니는 그 단어를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에게 이건 충돌이 아니라 길의 연장선이니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10년 그 끝에서 그는 새로운 세계로 넘어왔어요. 손흥민은 이제 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LAFC는 1라운드에서 오스틴을 2연승으로 제압했어요. 그 2차전에서 흥민은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했죠.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 완승, 팀은 일찍이 8강 티켓을 거머쥐고 가장 값진 보상 휴식을 얻었어요. 그 사이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3차전까지 가는 생존전을 치렀고요. 수아레스의 징계, 체력의 한계, 그러나 메시의 두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시간을 조종하는 선수예요. 그의 한 패스, 한 시선이 경기의 무게를 바꾸죠. 서부의 태양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동부의 황제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요. 이 대비 이 온도차 어쩔 거냐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결승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이유죠. 이번 결승 날짜는 12월 8일. LA와 마이애미 두 도시의 이름이 같은 화면에 뜨는 그날 미국 전역이 정지할 거예요. 하나는 MLS의 미래를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MLS의 현재를 불태운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히 손흥민 대 메시가 아니다. 이건 세대 대 세대, 문화 대 문화, 열정 대 전설의 싸움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리그의 마케팅이 아니라 운명이 만든 대본이다. 할리우드 예고편보다 더 짜릿한데. 그 문장은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진하다고요. 모든 게 준비된 거죠. 서부의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메시는 38살인데도 그 왼발은 여전히 시간보다 빠르더라고요. 내슈빌전에서 2골 1도움 경기장을 완전히 태워버렸죠. 그날 플로리다 하늘은 분홍빛이 아니라 거의 불타는 주황색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건 신의 손이 아니라 신의 왼발이에요. 반면에 손흥민은 조용했어요. 조용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특유의 준비형 침묵이 있잖아요. 휴식기 동안 아무 인터뷰도 안 하고 한국 들어와서 바로 대표팀 합류했어요. 14일엔 볼리비아, 18일엔 카나전. 그 2경기 끝나면 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승권 싸움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진짜 숨 쉴 틈이 없죠. 근데 신기하게 그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데 정작 경기장에선 제일 잘 뛰어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형 괜찮아요? 하면 괜찮아요 하면서 다음날 또 2골 넣는 스타일이죠. 팀 동료들이 말했어요. 손흥민은 사람처럼 안 보여요. 태양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의 태양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반면 메시 쪽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수아레스가 징계에서 돌아오니까 그 둘이 또다시 바르셀로나 시절 모드로 돌아갔어요. 둘이 한쪽에서 눈빛 한번 교환하더니 바로 골이에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그걸 본 해설위원이 그랬어요. 메시의 축구는 체력전이 아니라 기억전이에요. 와, 말 너무 멋있죠? 즉 몸이 아니라 경험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승 온도차가 너무 뚜렷해요. 메시는 노을 같아요. 지는 해지만 아직도 세상을 붉게 물들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정오의 태양이에요. 모든 걸 태워버릴 만큼 뜨겁고 아직도 더 올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미국 현지 분위기는 거의 축제예요. 손비우스 메시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MLB, NBA보다 검색량이 높아요. 축구의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 이 두 이름이 리그를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LA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요. 메시는 MLS를 만든 사람이고 손흥민은 그걸 완성하는 사람이다. 그 말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요. 전설을 마무리하는 건 새로운 전설이죠. 손흥민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메시는 여전히 볼을 만지면 경기장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전설의 기운이에요. 근데 손흥민이 공 잡으면 경기장이 폭발해요. 그건 현재의 에너지죠. 이 둘이 결승에서 만나면 조용함과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는 진짜 물리학으로 설명 안 되는 장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승전이 아니라 세대의 인수인계식 같은 경기일 거라고요. 형,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손흥민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결승의 진짜 의미예요. 그래서 전 지금 이 한마디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메시는 아직 불타고 있고 손흥민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순간 MLS는 영원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요즘 미국이 이상해졌어요. 평소에는 야구 얘기 아니면 농구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젠 커피숍에서 소니가 또 골 넣었다며? 라고 말하죠. 이름을 정확히 몰라도 그 아시안 선수 너무 빠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손흥민 효과예요. LA에서는 지금 축구가 유행이 아니라 생활이 됐어요. 메시가 MLS에 왔을 때는 리그의 새 얼굴이란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온 뒤로는 리그의 새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둘 다 슈퍼스타지만 방향이 달라요. 메시는 전설의 연장선이라면 손흥민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리그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LAFC 관련 검색량이 23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티켓 평균 가격도 시즌 초보다 2배 올랐어요. LAFC 홈경기 티켓을 구하려면 최소 $200는 생각해야 한대요. 그런데 팬들이 웃으면서 말하죠. 그래도 흥민이 보러 가는 건 값어치가 있지? 그 말이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정확히 설명하는 말이에요. 스포츠 전문지 디 애슬레틱은 이렇게 썼어요. 손흥민은 MLS의 새로운 중심이다. 그가 들어온 이후 리그의 경기 속도와 기술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실제로 LAFC는 그가 합류한 뒤 평균 패스 스피드가 11% 빨라졌고 팀 전체의 유효 슈팅 수도 리그 1위가 됐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스타가 아니라 체계가 됐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거긴 거의 성지순례지예요. 팬들이 메시 경기장 앞에서 줄을 서서 오늘은 몇 골 넣을까를 점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요즘은 흥민이랑 붙으면 어떡하지? 라는 말을 덧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는 결승을 향한 긴장감이에요.
한 미국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메시의 마지막 불꽃을 끌어올릴 유일한 존재다. 이 문장 하나로 지금 분위기가 요약돼요. 메시가 결승까지 올라오면 그건 단순히 경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대의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도 재밌어요. 미국 ESPN이 지난주 팬투표를 진행했는데 MLS 결승에서 보고 싶은 대진은 그 질문에 무려 64%가 손흥민 vs 메시를 골랐어요. 그야말로 국민적 희망 대진이죠. 야구나 미식축구 팬들도 축구 얘기를 꺼내는 시점이에요. 이게 바로 문화적 전이에요. 손흥민은 이런 반응에도 겸손했어요. 기자들이 메시와 결승에서 만나고 싶냐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죠. 그 말 진짜 흥민답죠. 차만도 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루틴 그대로 가는 선수예요. 그게 바로 리더의 품격이에요. 메시는 조금 다른 결로 말했어요. 손흥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속도와 헌신은 놀랍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이미 경기 전에 오고 갔어요. 두 사람 다 겸손한데 그 안엔 자신감의 냄새가 나요. 지금 미국 언론은 완전히 흥분 상태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손흥민은 MLS의 흥행 코드를 다시 썼다고 했고 CNN 스포츠는 한국의 태양이 미국을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손흥민의 영향력은 단순히 경기력이 아니라 문화적 파급력에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요즘 미국 10대들 중에서 축구를 처음 접한 애들이 손흥민을 보고 입문해요. 난 소니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SNS에서 진짜 많아요. 그건 메시도 처음 MLS에 왔을 때 겪지 못한 현상이에요. 손흥민은 스타가 아니라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결승을 앞두고 LAFC 클럽샵에서는 손흥민 유니폼이 완판됐어요. 매진이라서 팬들이 다른 매장에 전화 돌리고 있대요. 혹시 7번 남았나요? 이 장면은 유럽이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야 해요. 미국에서 축구 유니폼이 품절되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미국 리그 사무국은 지금 웃고 있어요. 이 결승이 성사된다면 MLS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 나올 거다.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에요.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이 미국 내 시청률 2,600만을 찍었죠. 그런데 지금 예측은 손흥민과 메시가 결승에 오르면 최소 3천만 명 이상이 볼 거라고 합니다. 그건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이벤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손흥민은 지금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훈련 중이에요. 볼리비아전, 가나전 두 경기를 소화하고 곧바로 LA로 돌아가요. 이 일정이 얼마나 빡센지 아세요? 한국, 미국 왕복 비행 20시간이에요. 보통 선수라면 체력 다 소진되죠. 근데 손흥민은 이미 그 리듬에 익숙해요. 비행기 안에서 쉬면 되죠. 그 특유의 여유, 그게 리더의 여유예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메시가 신시내티를 이기고 결승에 오느냐, 그리고 손흥민이 밴쿠버를 넘느냐. 이 두 팀이 이겨서 결승에서 만나면 그날 MLS는 단순한 리그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가 될 겁니다. 그때 화면 속엔 이런 자막이 뜰 거예요. Messi vs. on the final chapter. 전 그날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역사라고요. 결승을 앞두고 LAFC 훈련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보통 이 시기엔 다들 장난도 치고 기자들이 들락날락하죠. 그런데 이번엔 공기부터 달랐어요. 선수들 얼굴에 긴장감이 아니라 집중이 깔려 있었어요.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든 줄 아세요? 바로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한마디를 하면 무게가 달라요. 이 사람은 말로 리더하는 타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리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LAFC를 바꿔놨죠. 결승을 앞둔 마지막 팀 미팅에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말을 아꼈다고 해요. 오늘은 캡틴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선수들이 전부 의자에 등을 붙였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일어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에서도 서로를 믿으면 됩니다. 짧죠?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선수가 울었어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한 미국 기자가 그날을 이렇게 썼어요. 그는 말로 팀을 이끌지 않았다. 존재로 이끌었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건 통역 없어도 느껴지는 리더십이에요. 그가 경기장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옆에 있던 20대 선수들이 오케이 가자 하며 뛰어요. 이게 바로 경험의 힘이에요.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몸으로 배운 팀워크. 그걸 이제 미국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이유죠. LAFC 선수들이 요즘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형. 외국 선수들도 그냥 써니 비올로라고 부르지 않고 형이라고 해요.
심지어 미국 해설자도 중계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흥민은 팀의 형이에요. 그는 경기를 통제하는 감독 같아요. 진짜로 중계에서 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전 그거 보고 커피 뿜었어요. 이 정도면 LAFC는 거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은 또 웃으면서 그래요. 형이라고요? 아직 어려요.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 6시에 가장 먼저 체육관에 들어가요. 그걸 본 유망주들이 또 자극받아요. 한 명이 따라하고 두 명이 따라하고 이제는 아예 훈련장이 새벽 동호회처럼 변했대요. 그걸 클럽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흥민이 오고 난 뒤 팀의 시계가 바뀌었다. 정말 그 말 그대로예요. 이번 결승 상대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예요. 쉽지 않은 팀이에요. 리그에서 수비력으로는 상위권이고 특히 캐나다 출신 수비수 브라이언 화이트는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어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 흥민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화이트라면 오늘은 블랙아웃 되게 만들어야죠. 그 말 듣고 기자들 다 터졌어요. 이게 바로 그 특유의 유머예요. 긴장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푸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현지 팬들은 이 경기를 손흥민의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미 답안지를 다 써놓은 상황이에요. 그는 긴장보단 설렘이 크다고 했어요. 결승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이런 큰 무대예요. 이 말이 참 멋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결승을 부담으로 여기는데 흥민은 결승을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날 훈련이 끝나고 한 LAFC 스태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흥민은 경기 전날에도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은 평소 웃음이랑 달라요. 눈빛이 더 날카롭고 어딘가 여유가 있어요. 마치 다 준비됐어라는 표정이에요. 그 말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팀의 분위기 이미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자들이 손흥민에게 물었어요. 결승에서 메시를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리그가 원하는 꿈의 대결이죠. 하지만 저는 리그가 아니라 우리 팀을 위해 뛰어요. 그 한마디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게 바로 손흥민이에요. 시선은 늘 자신보다 팀을 향해 있죠. 그의 이런 태도는 이미 미국 팬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줬어요. 지금까지 MLS는 스타 중심 리그였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팀 중심 리그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그게 리그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AFC 선수들이 숙소 로비에 모여 있었대요. 보통 이럴 때 다들 이어폰 꽂고 각자 세계에 빠져 있죠. 근데 그날은 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손흥민이 직접 커피를 내렸대요. 그걸 보고 팀 동료들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이게 월드클래스 서비스네. 그때 손흥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LAFC는 지금 단순한 팀이 아니라 하나의 하모니가 됐어요. 그 중심엔 손흥민이 있어요. 미국 언론은 이런 기사를 냈어요. 손흥민은 MLS를 이끄는 스타이자 리더이자 문화 그 자체다. 그 말 이제 실감나요. 그가 보여주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건 트로피보다 오래 남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끝나는 날 LA 하늘 위로 불꽃이 터졌어요. 그걸 본 팬들이 SNS에 이렇게 썼어요. 이 불꽃이 결승전 날 경기장에서 다시 터질 거예요. 잠시 제가 결승전 날을 상상하며 적어보겠습니다. BMO 스타디움 아비구엔 이미 새벽부터 팬들이 줄을 서 있겠죠. 그중엔 한국에서 날아온 팬들도 많을 거예요. 태극기를 들은 아줌마가 그러시겠죠? 이 나이에 미국까지 축구 보러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건 꼭 봐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코끝이 찡해질 거예요. 경기장 안은 정말 말 그대로 용광로일 거예요. 검정색 LAFC 깃발과 분홍색 마이애미 깃발이 하늘에서 부딪히는 듯 휘날리고 관중석은 두 개의 바다로 나뉘겠죠. 왼쪽은 손흥민을 외치고 오른쪽은 메시 이름을 부르고 그 소리가 섞여서 마치 심장 두 개가 동시에 뛰는 것 같을 거예요. 꽁꽝꽁꽝꽁꽁꽁꽝꽝꽝 킥오프가 울리고 첫 10분 동안 양 팀은 서로를 읽기만 하겠죠. 메시가 공을 잡으면 관중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숨을 멈추죠. 그가 드리블 한 번 시작하면 경기장 전체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메시 매직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손흥민이 역습을 시작할 겁니다. 공이 그 발에 닿는 순간 경기장은 반대로 빨라져요. 속도, 방향,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바로 소니 타임. 미국 해설자가 소리쳐요. 그때 저는 소름이 돋겠죠. 전반 23분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LAFC가 역습 상황에서 프리킥을 얻어요. 위치는 거의 왼쪽 코너와 중앙 사이 손흥민이 직접 차요.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너무 완벽해서 관중석에서 누군가 이건 영화야? 라고 외치죠. 볼이 수비벽 위를 스치며 정확히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요. 1대0 순간 경기장 전체가 흔들리고 모래바람처럼 함성이 일어나죠. 손흥민은 골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그냥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거예요. 그 표정이 정말 평온하게 아직 시작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요. 하지만 메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후반 12분 그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공을 잡고 LAFC 수비수 3명이 둘러쌌는데 그는 오른발로 한번 속이고 왼발로 공을 찔러요. 공은 수비 사이를 뚫고 골문으로 향하죠. 1대1. 그 순간 경기장은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멈춰버려요. 그가 골 세리머니를 하며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요. 그래, 이게 우리가 기다린 무대지. 그런 표정으로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가서 악수해요. 메시는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고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죠. 그게 진짜 스포츠맨십이에요. 그 짧은 3초가 아마 이 경기 전체보다 더 값질 거예요. 경기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양 팀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해도 손흥민은 여전히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피로라는 단어가 없는 사람 같을 거예요. 89분 경기 막판 LAFC가 역습 기회를 잡았어요.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단 한 번의 터치로 수비 2명을 제치고 그리고 중앙으로 찔러 넣은 패스가 스트라이커 부앙가의 발끝에 닿죠. 슛 골! 2대1 LAFC가 앞서가요. 부앙가는 달려와서 손흥민을 끌어안아요. 그 장면 진짜 감동에 환타지겠죠. 손흥민은 웃으면서 됐어요 이제 끝까지요 라고 외치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자는 말에 팀 전체가 살아나고 심판의 휘슬이 울리자마자 관중석은 폭발하겠죠. 종이비가 하늘에서 쏟아지고 써니 함성이 터지고 트로피를 들고 그냥 동료들을 먼저 안아주겠죠. 그게 손흥민만의 리더의 품격이니까요. 시상식에서 메시가 먼저 다가와서 축하할 거예요. 넌 오늘 최고였어. 하지만 손흥민은 웃으면서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최고였어요. 그 짧은 대화가 이 결승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죠. 경기 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뽑아요. 손흥민 MLS를 새 역사로 이끌다. 메시를 이긴 남자, 하지만 웃으며 존경한 남자. 경쟁에서 이겼지만 사람으로서 더 큰 승리를 보여준 사람. 경기 후 기자들이 묻겠죠. 이제 목표는 뭔가요? 그는 웃으며 말할 거예요. 목표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에요. 그게 손흥민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경기보다 사람이 남아요. 그날 밤 LA의 하늘은 또다시 붉게 물들 거예요. 불꽃놀이가 도시 전체를 덮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추겠죠. 그들 손에는 맥주가 아니라 손흥민의 유니폼이 들려 있겠죠. 이게 바로 축구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손흥민이 서 있어요. 잠시나마 제가 꿈꾸어본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이대로 될 것 같지 않나요? 뭐라고요? 더 크게 이길 거라고요?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그날까지 기다리느라 마음이 쥐가 나고 있어요. 이제는 실제 결승을 앞둔 리그의 모든 흐름, 그리고 손흥민 vs 메시의 전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결승까지 남은 건 단 2주. 지금 미국은 두 이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손흥민과 메시.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스포츠 기사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MLS가 생긴 이후 이렇게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적이 없었어요. 먼저 리그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LAFC는 서부 컨퍼런스 8강에서 오스틴을 2연승으로 잡았죠. 1차전 2대1, 2차전 4대1 완승. 2차전에서 손흥민이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하면서 이 팀의 심장은 이미 손흥민이다. 이런 말이 현지 언론에 그대로 실렸어요. 이제 LAFC는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중결승을 치릅니다. 장소는 밴쿠버에 있는 BC플레이스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기자들은 두 팀의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 티켓 판매가 5만 장에 다다르고 있다고 구단이 밝혔다며 BC플레이스가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며 매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미국과 캐나다 팀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끌지만 손흥민과 밀러라는 유럽에서 잔뼈가 굵은 슈퍼스타들의 대리전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 각각 LAFC와 밴쿠버로 이적했는데 손흥민은 정규 시즌 동안 리그 10경기 9골 3도움을 기록했고 오스틴과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2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리그 11경기 10골 4도움으로 반 시즌 만에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러도 밴쿠버로 이적해 정규 시즌 7경기 15골 3도움으로 여전히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러는 입단 직후 밴쿠버 주장을 맡아 선수단을 이끌고 있으며 댈러스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차전에서도 1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결승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대로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에서 9일 내슈비를 4대0으로 꺾고 중결승에 올랐어요.
그 경기에서 메시가 2골 1도움, 조르디 알바가 2도움을 기록했죠. 그야말로 바르셀로나 리턴주였어요. 두 사람의 호흡은 여전히 교과서급이에요. 이제 마이애미는 11월 17일 신시내티와 결승행 티켓을 놓고 싸웁니다. 만약 그 경기를 잡는다면 12월 8일 손흥민 vs 메시 진짜 꿈의 결승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상대팀 밴쿠버를 좀 볼까요? 이 팀은 MLS에서 손흥민을 가장 잘 분석한 팀으로 꼽혀요. 수비 라인은 오빠액 중앙 밀집형, 특히 캐나다 대표 수비수 브라이언 화이트가 손흥민 전담 마크를 선언했어요. 그를 막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했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면 대부분 후회했어요. 손흥민은 그런 말이 동기부여가 되는 타입이에요. 화이트라면 오늘은 블랙아웃 되겠네요. 그가 그렇게 농담했을 때 기자들이 빵 터졌죠.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농담이 아니야. 진짜 될지도 몰라. 전술적으로 LAFC는 스피드와 압박으로 경기를 흔드는 팀이에요. 손흥민이 중앙에서 볼을 잡으면 양쪽 풀백이 동시에 전진해요. 그걸로 수비를 넓히고 그 틈에 손흥민이 직접 침투하거나 보완객에 패스를 줘요. 이게 그들의 주 공격 루틴이에요. 리그 평균보다 역습 전개 속도가 25% 빠릅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이후에 생긴 변화예요. 메시의 팀 인터 마이애미는 정반대예요. 그들은 속도보다 리듬으로 상대를 제압해요.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주변이 다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의 패스는 타이밍이 아니라 심장박동에 맞춰져 있어요. 리듬을 바꾸는 축구, 그게 메시가 만든 축구예요. 그러니까 결승이 성사되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는 속도의 미학, 다른 하나는 리듬의 철학. 하나는 달리는 팀, 다른 하나는 춤추는 팀. 이 둘이 만나면 축구가 예술이 됩니다. 이제 숫자로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손흥민은 올 시즌 MLS 포함 16골 11도움, 평균 슈팅 성공률 41%, 메시는 34골 17도움, 슈팅 성공률 39%. 숫자는 메시가 앞서지만 흥미는 경기 참여 비율이 전체 97%예요. 거의 모든 공격에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골의 문제를 넘어 팀 중심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LAFC의 득점 루트 중 42%가 손흥민의 움직임에서 시작됐어요. 반면 마이애미는 메시를 거치지 않은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결승에서 둘이 만나면 누가 더 동료를 잘 살리는가가 관건이 될 거예요. 흥민은 시스템 안의 리더, 메시는 시스템 자체인 사람이죠. 현재 손흥민의 체력 상태는 아주 좋아요. 대표팀 일정이 빡세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비행은 힘들지만 하늘에서 자면 되죠. 진짜 여유 있죠. LAFC 코칭 스태프도 손흥민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농담을 했어요. 그 정도로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리그 사무국도 결승을 위해 준비 중이에요. 벌써 미국 내 광고판 1200곳에 선 vs 메시 문구가 올라갔어요. 애플 TV, ESPN, 폭스 스포츠가 동시에 중계합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에요. 시청률 예측도 놀라워요. 작년 결승전이 1200만 명이었다면 올해는 3000만 명 이상이 볼 거라고 하죠. 심지어 한국과 아르헨티나에서도 동시 생중계 예정이에요. KBS와 ESPN 라틴 아메리카가 협약을 맺었답니다. 그 정도로 월드급 매치가 된 거예요. 손흥민이 만약 이번 시즌 MLS컵을 들어올리면 한국인 최초 MLS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수 중 처음으로 유럽, 미국 양대 리그에서 트로피를 드는 선수가 돼요. 그 기록은 메시도 못 가진 타이틀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반면 메시에게도 이번 결승은 마지막 장이에요. 그는 이미 말했어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국가대표 은퇴와 함께 내 커리어의 마지막 불꽃을 마이애미에서 피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번 결승은 시대의 작별식이자 세대의 인수인계식이에요. 지금 미국 축구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흥민이 MLS를 완성시켰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걸 설명해요. 리그를 키운 건 메시였지만 리그를 새 시대에 올려놓은 건 손흥민이에요.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12월 8일 밤의 결승전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든 MLS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그날 두 사람이 쓰는 이야기가 이미 영화보다 짜릿하니까요. 두 전설의 진짜 대결, 인격과 인간성의 이야기, 결국 사람은 경기로만 평가받지 않아요. 경기장이 닫히고 조명이 꺼지면 남는 건 그 사람의 인간 냄새죠. 손흥민과 메시 두 사람은 축구의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그들의 사람 됨됨이었어요. 먼저 손흥민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축구공이 장난감이었어요. 아버지 손흥정 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죠? 기술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기본기를 1000번, 10,000번 해야 한다. 이게 그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손흥민은 어릴 적 친구들이 게임할 때 마당에서 오른발, 왼발 헤딩, 볼트래핑만 반복했어요. 그때 이미 슛보다는 공이 감각을 먼저 익혔죠. 지루했겠죠? 그런데 손흥민은 오히려 그걸 즐겼대요.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는 어린 나이에 독일로 떠났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실력으로만 인정받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대요.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독일어를 공부했고 감독이 뭘 말하는지 몰라서 표정을 읽으며 전술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가진 건 실력보다 태도예요. 그는 지금도 가장 먼저 훈련장에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선수예요. 그게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팀 동료들이 말했어요. 흥민은 항상 웃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엔 끝없는 노력이 숨어 있어요. 그게 손흥민의 진짜 무기예요. 이제 메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5살 때부터 공을 찼는데 8살 무렵 성장 호르몬 결핍 진단을 받았어요. 키가 자라지 않는 병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돈이 없어서 치료비를 감당 못했어요. 그때 바르셀로나 구단이 손을 내밀었죠. 우리 클럽에서 치료도 시켜줄게. 대신 스페인으로 와서 뛰자. 그게 메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그때 바르셀로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어요. 그 말엔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자기 고향 로사리오에 장학재단과 무료 축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받은 걸 나누는 게 내 몫이다. 그게 메시의 철학이에요.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요. 둘 다 겸손해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세리머니 대신 두 손을 모아요. 함께 만든 골이에요. 메시도 골을 넣은 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요. 그건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난 할머니에게 바치는 제스처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축구도 없었어요. 참 사람 냄새 나죠. 두 사람 다 가족 중심이에요. 손흥민은 부모님과 늘 영상통화를 하고 아버지를 인생의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메시는 세 아들의 아버지로 경기 후 집에서는 아빠 모드로 돌아간대요. 그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축구선수로 보지 않아요. 그냥 아빠예요. 그 말이 참 따뜻하죠. 둘 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손흥민은 팀 동료 생일이면 선물로 축구화를 선물해요. 심지어 유망주 선수들에게 본인 훈련복을 나눠줬대요. 이걸 입고 더 뛰어봐요. 메시도 비슷해요. 후배 선수가 첫 경기를 뛸 때 자기 신발을 건네주며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 격려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두 사람 다 예의를 절대 잃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심판에게 항의할 때도 끝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메시는 상대가 어린 선수라도 항상 먼저 악수해요. 그는 상대는 적이 아니라 함께 뛰는 동료라고 말하지요. 그 말이 멋있어서 스페인 기자들이 철학자 메시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이쯤 되면 축구 실력의 싸움보다 인격의 대결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한쪽은 끈기와 노력으로, 다른 한쪽은 신념과 겸손으로 세상을 움직였어요. 둘 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손흥민과 메시의 진짜 공통점은 골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서로를 향한 존중, 팬을 향한 존중,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 그게 바로 두 전설이 가진 공통의 언어예요. 말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아요. 한 사람은 한국의 태양이고 한 사람은 아르헨티나의 별이지만 둘이 만들어낸 빛은 같은 방향을 비추고 있죠. 저는 소니를 알기 전엔 메시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린 시절 키가 작아서 성장 호르몬까지 맞아가며 이겨낸 모습이라든가 엄청난 노력과 멘탈 싸움으로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더 정확한 슈팅 능력, 돌파력 등의 찬사를 금치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소니의 파워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소니는 이젠 세상의 써니, 선샤인입니다. 축구만 잘해서가 아니에요. 메시와 손흥민, 두 사람을 살펴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유사해요. 두 전설이 세상에 남긴 메시지는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손흥민과 메시, 이 두 이름은 이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어요. 그들의 기록은 언젠가 다른 선수들이 깰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남긴 태도와 마음은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메시는 세상의 정상에 있으면서도 늘 고개를 숙였어요.
그가 월드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던 날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나 혼자의 우승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여정의 결과예요. 그 한 문장에 그의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승리해도 겸손한 사람, 세상이 칭송해도 여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메시예요. 손흥민도 다르지 않아요. 그는 늘 자신보다 팀을 먼저 말하죠. 골을 넣고도 동료들이 만들어준 기회 덕분이에요. 패배 후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칭찬받아도 웃고 비판받아도 웃어요. 그 웃음은 가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의예요. 두 사람은 축구의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중은 실력보다 강하다.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상대를 이기기 전에 자신을 이겨라는 아버지의 말을 지켜왔어요. 메시는 모든 선수는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자신이 최고인데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강자의 여유예요. 요즘 세상은 말이 많고 속도도 빠르죠. 그럴수록 이런 두 사람의 태도가 더 빛나요. 손흥민처럼 묵묵히, 메시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게 진짜 멋이에요. 손흥민은 요즘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메시도 비슷한 말을 했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꽃이 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언어지만 이 두 문장은 같은 뜻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사람은 재능의 이야기보다 태도의 이야기를 보여줬어요. 손흥민은 성실로, 메시는 겸손으로, 그리고 둘 다 존중으로 세상을 움직였어요. 이제 팬들이 이렇게 말해요. 손흥민은 우리 마음의 캡틴이에요. 메시는 우리가 배운 겸손의 교과서예요. 그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됐어요.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손흥민은 지금도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메시는 지금도 고향 아이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하고 있죠. 세상이 조금은 더 따뜻해졌다고 느끼는 이유, 그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진짜 챔피언은 트로피가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손흥민과 메시, 그 두 이름이 보여준 건 결국 인간의 품격이에요. 결승을 앞두고 아직 경기가 남아있지만 두 사람 다 승리하고 결승에서 만나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는 것을 기다려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손흥민과 메시의 명장면 그리고 감동받은 순간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이 채널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세상 곳곳의 감동과 진심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이젠 싸늘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